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인데요. 자, 오늘은 주요 이벤트는 없지만 이전에 유가의 급등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국제 유가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한다고 비판한다는 글을 남기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오늘의 출연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요.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 빠르고 또 편리하게 남겨줄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까지 크루드오일과 각 종목들별로 변동수가 꽤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에는 어떤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될까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박나경입니다. 네, 시리아 리스크에 이어서 또 기업 실적 주간이었죠. 또 오일 가격 말씀하신 대로 항상 지금 주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궁금증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외신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의 활약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금요일 저녁 신세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책임져 주실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은요, 오늘 신사처럼 하고 또, 복장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남한산성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날씨가 초여름, 오늘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가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출하기가 겁나는 하루였습니다. 답답한, 미세먼지 같은 요즘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또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모든 걸 오늘 풀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비유를 해주신 게 이번 시장이 요즘 시장이 미세먼지가 좀 가득 낀 시장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2시간 동안 이 미세먼지 시원하게 밀어주시고요. 아주 깨끗한 시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마무리인 금요일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신세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요 10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부근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어제장 결국 선물시장 쪽에서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부근에선 소폭 보합권에서 반등하면서 2,693포인트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에는 좀 밀렸고, 오늘장은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한 채 약세 흐름으로 또다시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6,766.50포인트 선으로 0.16% 약세 흐름 이어가고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유로 FX 어제장에 결국에는 크게 좀 하락하면서 오늘장 추가적으로 또 하락합니다. 1.24달러가 깨진 상황이고요. 1.24달러에서 밀리면서 1.23달러 중반대 가격도 이탈합니다. 1.23430달러로 0.42% 하락세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유로 FX와 같은 흐름입니다. 최근에 동일시 되고 있는 상황도 맞는 것 같은데 현재 흐름 골드 역시도 빠지면서 1342.3달러 선으로 1350달러 이탈 이후에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1340대 초반대까지 밀립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은 일단 이틀 전거래 일전에 계속적으로 고점 높여갔었는데 어제장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자,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68달러가 이탈이 됩니다. 67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0.38%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추가적으로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장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면서 89라인 후반대까지 반등합니다. 89.99 영선에서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89라인 초반대에서 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유로 FX와 골드 좀 같은 방향으로 이거를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고점을 더욱더 높이지 못하고 현재 부근 역시나 68달러가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는 89라인 후반대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90라인을 모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에 대한 언급을 좀 하는 트위터를 올린 상황인데 이 시각 외신 쪽에서 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을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오프닝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는 미국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올해와 내년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금리를 의도적으로 너무 낮게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면서 금리 인상은 경제가 과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에 있어서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릭 리더 글로벌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이가 앞으로 두 가지 금리 인상 경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 경로는 6번에서 8번 정도 2019년까지 금리를 올리는 경우를 먼저 제시를 했고요. 네, 두 번째 경로는 2019년까지 금리를 3번만 더 올리는 것이라면서 이는 시장이 현재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과 더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필립 모리스 등 소비 관련 기업 실적이 부정적이었던 데다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하는 데 대한 부담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 국채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물가 상승 기대로 단기물보다 더 올랐고요. 또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네, 달러화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경제지표 호조로 올랐고요. 뉴욕 유가는 전일 급등 이후 숨고르기에 돌입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캐피탈 CEO의 발언입니다. 미국 증시가 연내 15% 더 밀릴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UBS는 올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한 해로 기록될 수 있지만 이런 환경은 향후 2년에서 3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CNBC에 따르면 UBS 회장은 인플레이션이 조절되고 통화정책이 제대로 우호적인 상황에서 선진국과 이머징국가 모두 성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하는 등 오랜 기간의 회복세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늦어도 향후 2, 3년 안에 위험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입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 장관은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올해 말까지 감산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우존스에 따르면 오펙이 유가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유가가 너무 인위적으로 높아져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디 석유 장관은 유가의 인위적인 가격 같은 것은 없다라고 또 반박을 한 상황이고요. 네, 갑작스러운 유가 급등이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유가가 높다면서 막대한 공급 조절이 인위적인 유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유가 자체는 위기를 불러오지 않지만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유가 상승은 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전했습니다.
네, 달러-엔 환율이 수입업체 엔화 매도와 또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무난한 미일 정상회담으로 무역전쟁 우려가 진정된 데다가 일본 수입업체들이 엔화 매도에 나서면서 달러-엔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외국계은행 관계자는 무역전쟁과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위험선호 움직임이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한 영향으로 파운드 달러 환율이 2주내 최저치까지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날 BBC 방송에 출연해서 경제지표 개선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면서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20일 달러엔 환율이 107엔대 후반으로 상승해서 일주일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 미국 국채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다케다 효과도 작용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본 최대 제약회사인 다케다 약품공업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 샤이어의 인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향후 인수와 관련한 대규모 엔화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ING은행의 소식입니다. 미국의 장기와 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엔화 등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가 촉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전일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도 장단기 금리의 역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상 글로벌 오프닝 이슈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의 외신 쪽의 뉴스 박나은 캐스터 통해서 먼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 오늘 출연한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IT 업종과 소매 업종의 부진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지수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본장에서도 하락 마감하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현재 부근 보합권 움직임으로 2693.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FX 6월물입니다. 미국 국채금리에 따라서 달러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로 인해서 유로는 약세 흐름을 2거래일 연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0.46%까지 빠지면서 1.2338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오일 6월물입니다. 인위적인 유가 강세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트럼프 발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크루드오일은 68달러 이탈된 이후에 67.9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골드 6월물이고요. 달러 강세 전환에 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와 마찬가지인 방향성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크루드오일에 대한 유가 영향도 함께 받으면서 현재 부근 1342.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의 시작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부터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은요, 일단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관련된 뉴스들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왔었던 반등세에서 다시 좀 부진한 흐름으로 오늘장도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마스터님 정말 정확하게 가운데였던 것 같아요, 방금. 네, 관망의 의견을 들으셨고요. 저와 박나은 캐스터는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요. 최근에 2거래일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반등에 성공하는 듯 싶었으나 어제장이 좀 밀렸고 현재 장에서도 좀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참 알기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현재 부분에서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관망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10시 30분에 지금 미국 본장이 들어오기 직전인데 상단은 2696, 그 다음에 하단은 2689.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현재 관망이라는 것은 2696 위로
1시간 캔들 기준입니다. 1시간 캔들이 완성봉이 된다. 그러면 S&P 같은 경우는 그저께 찍었던 고점 2718까지 다시 상승할 수가 있고, 하단은 2689가 하단으로 깨지게 된다. 그러면 S&P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거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2660 최저점, 월요일 날 찍었던 저점까지 다시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관망으로 보시고, 위에가 뚫리면 매수, 아래가 뚫리면 매도. 그 라인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중심되는 선이 한 개의 선이 아니고 두 개의 선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로 공략할 수 있는 선은 2696. 그 다음에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선은 2689. 그러니까 2689 아래에서는 매도가 되는 거고, 2696 위에는 매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어차피 미국장 10시 반에 시작이 되면 위아래로 많이 흔들 겁니다. 흔들 때 여러분들이 멘탈 확실히 잡으시고 11시까지 캔들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나스닥과 S&P 좀 다른 움직임으로 현재 부근에서는 뭐 또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S&P 500은 보합권 움직임이고, 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전환되는데 약보합권에서 좀 소폭이나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은 일단 오늘장은 좀 중심선이 또렷하게 있다기보다는 위아래 선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매도와 매수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장을 한 직후에는 일단은 좀 혼조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는요 2696선이 좀 돌파가 됐을 때 완성봉 1시간 60분봉입니다. 60분봉이 완성이 된 다음에 돌파가 된다면 상방 쪽 2718포인트까지 상승 여력 충분하고요. 그리고 하방 쪽으로는 2689선이 깨진다면은 하방 쪽으로는 2660선까지도 열려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위아래 가격대 살펴드렸으니까요. 오늘장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분에 개장이 있는데 30분 이후 11시까지죠. 완성봉으로 가격대가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확인하시고 접근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슈 S&P 500에 대해서 맞소님은 현재 부근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전략을 먼저 제시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 지금 박나영 캐스터가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 CNBC 보도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장은요, 약간의 이제 하락세로 마감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이제 기대보다 높은 실적,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 또 2018년도에 이 전망도 재확인을 시켜줬죠. 그리고 허니웰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제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하지만 우려가 높아지면서 요즘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과 이 채권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리아 리스크랑 또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쪽으로 좀 옮겨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뭐 S&P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S&P에서도 오일 가격 이야기가 나온 만큼 지금 초관심 집중 중인 것 같습니다. 3년 내내 최고 상승치를 기록하면서 이 오펙이 이끄는 공급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움직임 속에서 또 이 멤버들 그리고 오펙 멤버들과 파트너들은 곧 오일 생산 정책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논의할 예정이죠. 이 부분도 S&P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CNBC 보도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상승 문제가 또 시장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네, 기술주들이 압박을 받고 있고 또 4주간 10년 국채 금리가 2.93% 올라가면서 또 금리 인상과 또 인플레이션의 두려움 속에서 2월 수준만큼 수익이 올라갈지를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가장 시장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2.43% 상승한 지금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은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한 레들러의 말을 지금 여기 인용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S&P 500의 지지 레벨의 핵심을 할 수 있는 2670을 유지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그거보다 좀 올라갈 것이고 다음 지점은 어제 최고치였던 2717을 상회할 것 같지만 당장 그렇다고 해서 오늘 금요일에 일어날 것 같진 않다라고 전망한
기사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S&P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쪽의 상승 의견, 외신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개장 직전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S&P 500을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0.10% 강보합이고요. 2695.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나스닥을 초반에 하락폭보다는 좀 만회하는 가격대인데요. 현재 구간 보합권까지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6,772.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을 돌파를 하면서 현재 부근 90.030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흐름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나스닥과 S&P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마스터님, 나스닥도 봐드렸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이슈 봐드린 동안에 90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일단 열어봐야겠죠. 네. 지금 제가 열어보실까요? 예, 안 열려 있으니까요. 시간을 네.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S&P 500만 먼저 저희가 짚어드렸던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봐드리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하면은 또 다른 통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인 유로 FX 좀 함께 봐드리면서 마스터님의 좀 점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로 바로 넘어갈게요.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과 오늘장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 결국에는 일단 종가를 보시면은 종가가 1.23950달러로 어제장이 1.24달러를 이탈하면서 1.23 후반대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장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중반대 가격대까지 깨진 상황이고요. 1.23380달러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넘어서면서 하락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마스터님이 제가 달러 인덱스도 봐주시고 또 유로도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바쁘신 것 같은데 먼저 제가 또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부터 들어볼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외신 쪽에서가 관망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와 마스터님은 유로에 대해서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금 유로 FX가 계속적으로 달러 인덱스 반등한 이후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유로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유로에 대해서도 많으신 것 같은데 마스터님 지금 제가 달러 인덱스도 여쭤보면서 일단 먼저 유로 갈까요? 네, 유로 갑시다. 네. 유로부터 먼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1.232까지만 보십시오. 1.232 아래로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유로는 우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보통 유로 같은 경우에 하루 움직이는 폭이 대체적으로 한 70틱 정도, 60틱에서 70틱 정도 큰 이슈가 없는 네.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1.232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유로를 매도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1.232 하나에서 청산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차적으로 1.237의 매도.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1.232 하나. 그러니까 오늘 유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1.24에서 1.232. 이 80틱 안에서만 우리가 거래를 하셔야 돼요. 이 위로 올라가거나 1.232 하나 아래로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 개미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구간이에요. 추격 매도하기도 불편하고 또 많이 내려왔다 해서 반대로 매수로 들어가기도 불편한 자리가 1.232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유로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미국 본장 시작되려고 그러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차라리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 1.2370이
1차 매도자리로 줬고, 만약에 1.2370 위로 더 올라온다 그러면 1.2388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매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오늘 일중 고점이었던 1.2403 오늘 고점이기 때문에 1.2405에다가 스탑을 거시고 1.2405에다 스탑을 거시고 계속해서 매도 전략. 하지만 매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두 자리 1.2370 그리고 네. 1.2388 목표가는 1.2321 네. 거의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1.2321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또 나중에 방송 진행되면서 미국장 시작되고 나서 유로에 대해서 다시 매도 자리를 알려드릴 텐데 네.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 매도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FX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드린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더욱더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0.52%까지 빠지면서 1.23300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게 빠지는 가격대에서 매도 쪽으로 본다면 1.2321달러까지 목표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상승 시 가격대가 올라왔을 때 1.2370달러에서도 현재 부근에서는 매도적인 자리가 나온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2370달러 이후로 위쪽으로 더욱더 상승 시에는 1.2388달러 부근에서도 매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그 두 자리 접근 가격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손절 라인도 꼭 짚어드려야 될 텐데요. 1.2405달러 선 손절 라인도 잡아드렸으니까요. 현재 부근의 가격대입니다. 이후에 개장 이후에 또 추세가 또 어떻게 변할지 가격대에 따라서 그에 맞춤 전략 다시 한번 또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현재 부근의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나경 캐스터도 함께 의견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유로 관련된 기사를 CNBC 보도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유로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이 두 달 동안에 비로소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지금 네,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주에 있을 유럽 은행 회의에서 별다른 변동수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런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유로는요. 지금 여러 가지의 뭐 발표라든가 혹은 인플레이션 데이터 등의 혼조된 결과로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 유럽 중앙은행이 어떠한 큰 변화를 이뤄내지 않는 이상 이 유로의 그 가격대는 어떤 일정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고 지금 FX 전략가 스트래티지스트가 지금 발언했다고 지금 여기서 같이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그 범위 내에서 이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그 범위 내에서만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켓 전문가들은 이런 어떠한 결정이나 섣부른 판단은 굉장히 이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 경제 수치들이 데이터들이 약세를 보이고 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끝나지 않으면서 또 계속해서 위험성이 잠재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유로 FX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전망을 조금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다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수익에 힘입어서 지금 이제 강압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국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금리 역시 2.91%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미일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달러 엔은 107.54를 기록하면서 0.2%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와 또 여러 가지 무역 상황들이 지금 얽혀 있는 만큼 미국의 어떠한 조치 혹은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저 역시 그렇게
관망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달러와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 함께 연관을 지으면서 현재 부근의 관망에 대한 의견, 외신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유로는 더욱더 떨어지는 국면이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90.055선으로 여전히 초반대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0.47%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적으로 유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1.23, 33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0.50%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도 항상 달러 인덱스 그 가격대 유래도 알려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현재 부분에서 달러 인덱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달러 인덱스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분봉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분봉은 도움이 안 되고 달러 인덱스는 쉽게 해서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 자체를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를 직접 거래를 안 하고 달러 인덱스를 참고 삼아서 뭐 유로나 골드나 오일이나 거래하시는 분들은 달러 인덱스는 단순하게 보조 지표로만 활용을 하는 거고 분 차트보다는 일봉 차트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먼저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입니다. 네. 파동은 2018년도 고점, 2018년도 고점에서 2018년도 저점까지의 파동을 보시게 되면 50%인 지점이 90.25입니다. 90.25. 그러니까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90.25까지는 달러 강세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4월달 돌아가지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4월달 돌아가지고 상단은 90.25, 하단은 89.13. 이게 아무 선이 아닌 것 같아도 2018년도 고점과 저점을 피보나치로 연결했을 때 50%와 23.6% 이 사이에서의 어떠한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는 보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도 마찬가지고 골드도 마찬가지고 크게 보면 일봉상으로 보면 어떠한 추세가 없이 오르락내리락 계속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달러 강세로 가고 있는데 전체 2018년도 최고점과 최저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를 표현하는 건데 2018년도 최고점과 최저점에 딱 가운데 중간 자리가 90.25인데 금일 90.25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4월 달에도 90.25부터 시작을 했어요. 달러 인덱스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90선이다. 예를 들어서 90선, 80선, 70선 이건 숫자는 어떠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90.25. 그리고 만약에 오늘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면서 89.75 위에서 종가가 끝나면 네. 다음 주도 달러 강세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상 종가가 중요합니다. 달러 인덱스 종가가 89.75 위에서 종가가 끝나면 다음 주도 달러는 강세 기조로 갈 거고 네.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2018년도에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상승했던 자리도 결국은 61.8% 선입니다. 90.75를 향해서 이제 달러는 강세로 갈 것이다. 만약에 달러 인덱스 상에 89가 다시 하방으로 무너진다라고 하면 달러 약세가 굉장히 이제 촉발되는 그러한 지점이 89.13이 되는 거고 89.13만 지켜진다라고 하면 2018년도 적어도 2분기까지는 달러 강세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차트상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향방을 먼저 바라보는 게 일단 통화적인 상품을 비교할 때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지표입니다. 일단 오늘장에요. 89.75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좀 지켜내고 그 윗선에서 좀 마무리가 된다면은 다음 주에도 여전히 달러 강세 흐름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전망 함께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달러 강세가 뭐 89.75 라인을 지켜가는 대로 좀
확인이 된다면은 다음 주 유로 FX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강세보다는 약세 흐름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관지어서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부근 달러 인덱스까지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달러 인덱스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90선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지금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10시 33분 지나가면서 오늘 금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개장과 함께 개장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금요일장에 개장됐습니다.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일단 개장과 함께 지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뉴욕 증시 본장에서는 3대 지수 하락 출발했다는 속보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S&P 500 지수는요, 일단 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움직임인데, 개장 전에 소폭 올라왔었지만 다시 좀 빠지면서 약세 흐름 보입니다. 2691.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개장 전부터 하락 움직임이었는데, 하락폭이 더욱더 커집니다. 0.45%까지 밀리면서 6,747.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 FX 역시나 달러 인덱스의 상승과 함께 하락 분위기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1.23320달러로 0.51%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 오늘 좀 센데요.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 부근 1,340달러가 이탈이 됩니다. 1,340 초반대에서 움직였는데 1,340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1,339.5달러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0.63%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하락 분위기입니다. 현재 유로 FX와 골드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모두 하락 국면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크루드오일은 67달러 후반대에서 더욱더 빠지면서 67.74달러 0.62%의 하락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 가격대 보시면요. 조금 더 소폭 상승하면서 90.060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본장에선 3대 지수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일단 지수 선물 지수 쪽에서는 일단 S&P 500과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나스닥은 워낙 본장 시작 개장 전부터도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회복함과 동시에 유로 FX와 그리고 골드 그리고 크루드 오일까지 모두 하락폭이 더욱더 커진 상황인데요. 자,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고, 저희 유로 FX 함께 설명해 드리면서 달러 인덱스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문자로 나스닥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먼저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7008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국내 선물 상승 쪽으로 이제 매수 5계약을 보유 중인데 오늘 밤 나스닥 방향성은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지수 흐름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낮에는 국내 선물 지수도 접근하시는 분들 연계돼서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선물 쪽으로는 상승으로 좀 베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장에 나스닥이 워낙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장에 나스닥 선물 쪽의 방향성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보통 이제 그 S&P나 뭐 다우나 S&P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방향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은 적어도 새벽 1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이후가 되어야만이 정확한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럽장이 끝나는 시간이 우리 한국 시간으로 12시 30분이에요. 자정 0시 30분이기 때문에 0시 30분에서 30분 동안 추가적으로 움직임 이후에 이제 미국 장만 남습니다. 전체 국제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미국 시장 단일 시장만 남은 상황에서 1시 이후에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변곡 자리를 볼 때 보면 아시아장이 열리는 시간 9시인데 보통 10시 정도의 변곡이 생기고 그 다음 유럽장이 시작되는 시간, 특히 영국장이 시작되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보통 변곡이 생기고 그 다음 미국장 전후반 여기에 변곡이 생기고 유럽장 끝날 때 변곡이 주로 생깁니다. 현재 나스닥 떨어지고는 있겠지만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하락이다, 뭐 S&P가 뭐 상승이다. 현재
움직임 가지고는 단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준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6,777 이 자리가 되겠죠. 오늘의 시가이면서 이번 주 전체적인 파동에서 61.8%인 선, 이 하단에가 지금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 하단이 있을 때는 나스닥은 계속해서 매도로 본다. 매도로 보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월요일 날 최저점인 6,640 라인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현재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안에 있을 때에는 금일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6,780 위로 올라서야만이, 적어도 1시간 캔들이 6,780 위로 강하게 올라서야만이 상승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6,780 아래에서 나스닥은 계속해서 매도, 목표가는 월요일 저점인 6,640까지 이렇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새벽 1시에 유럽장 끝나고 나서 다시 추세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리가 중요합니다. 6,780 아래에서는 무조건 나스닥은 매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가에서 매수 공략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다시 매도로. 하지만 6,780 위로 올랐으면 그때는 손절. 그리고 매수로 그때부터는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지수도 그렇지만 다른 상품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은 항상 나오고 가격대는 항상 뭐 뒤흔들기 때문에 항상 이런 뭐 마스터님이 짚어주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을 매매하기가 가장 좀 유효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조금씩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새벽 1시 이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궁금해 하셨는데요. 오늘의 나스닥은 6,780선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목표가는 6,640선까지 보시고요. 하지만 반대적으로 6,780선 위쪽으로 올라온다면은 손절을 좀 철회하시고 그때부터는 매수로 전환해서 매수 쪽으로 시장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나스닥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저희가 또 S&P 500에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전략을 짜드렸고요. 자, 지금 시간 10시 40분 지나면서 오늘 개장이 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개장 소식도 웰신 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정리할까요? 네, 개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장은요, 주가가 그닥 큰 변화 없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애플사의 손해를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익으로 상쇄하면서 큰 변화가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션 트레이딩 플랫, 평평하다, 별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사는요, 지금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대로 0.5% 하락한 수치로 실망스러운 수치다 하고 월가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지난주에도 1% 하락한 수치였고요. 또 하지만 이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이제 이와 반대로 기대치보다 엄청난 6% 이상의 또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또 2018년에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기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역시 허니웰 사 역시도 2.1%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S&P 종목 중에 16%가 지금 1사분기 실적을 내놓았고요. 이 중에서 81.5%가 예상치보다 호조세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팩트셋이 보도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가장 바쁜 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주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또 다른 실적들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뭐 기술주로 큰 기업이죠. 알파벳 그리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요. 기업의 이런 실적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더욱더 끌어올릴 것인지 아주 강한 열정과
뭔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기술주가 그동안에는 좀 부진했는데 지금 IBM을 보면은 상당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또 실적들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소식들을 보면 연준이의 뭐 정책들 그리고 연설들의 소식을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은 또 중앙은행의 다음 통화 정책과 또 이런 정책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또 나타낼 것인지 또 투자의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이슈 방랑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일단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해서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업종에 대한 흐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나스닥까지 저희가 또 진단을 도와드렸고 유로 FX도 도와드렸는데요. 자, 지금 유로 FX 저희가 통화적인 부분 달러 인덱스와 함께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유튜브에 또 다른 통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일단 호주 달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호주 달러 0.7669에 한 계약 매수 대기 중인데 한번 봐주세요. 일단 매매하시기 전에 이 가격대 괜찮은지 좀 점검을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부근 호주 달러 먼저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 마스터님께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호주 달러 흐름 함께 보실까요? 자, 오늘 호주 달러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을까? 저도 좀 통화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호주 달러 오늘장, 전일장과 좀 동일하게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유로 FX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장 0.83%나 밀리고요. 0.766 7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매수 대기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가격대 보니까 그렇다면은 가격이 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0.766 9달러의 한 계약 매수 대기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적인 가격대가 좀 체결됐을지. 마스터님, 지금 호주 매수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거래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는 자리겠죠. 그래요? 예. 네. 예,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는 자리고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네. 매수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시가 아래에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항상 우리가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표시된 자리 이 아래가 0.7714입니다. 0.7714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는 0.7690 이 자리에서가 또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굳이 여기서 매수로 많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되겠죠. 현재 매수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잡으셔야 되고, 저점, 이번 주, 4월 9일 날, 월요일 날 0.7653 여기가 무너지면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물타기, 추가적으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요. 빠져나오시는 구간은 네. 0.7685 0.7685에서 무조건 일단 나오시는 게 맞는 거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올라오면 네.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7685에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월요일 저점 아래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로 방향을 잡아 가셨는데요. 워낙 뭐 전일장도 떨어졌고 오늘장도 좀 떨어지는 부분 쪽에서 이제 좀 지지를 예상하시면서 매수 쪽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현재 가격대와 추세로 봤을 때는 매도적으로 더욱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가격대가 전일 저점입니다. 4월 9일에 기록했었던 저점 0.7653달러를 또 터치를 한다면 그 이상으로 또 계속적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0.76
85달러에서 지금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 일단 좀 손절 처리하시고 다음 방향성을 좀 바라보시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유효하니까요. 다시 한번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막 체결된 매매이고 오늘장 한 계약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질문인데요. 끝자리 260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맞선님, 제가 파운드 거래 중인데 방향성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방향성 짚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호주 달러도 봐드렸고요. 오늘장의 파운드, 브리티시 파운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로가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까지 4일 연속 하락하면서 1.4049 라인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일단 계속적으로 뭐 청소년에 대한 이슈도 맞물려져 있고 하락 쪽으로 추세가 4일 연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부근에서는 매도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또는 매수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파운드 네. 같은 경우도 오늘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1.41에서 매도 대응입니다. 1.41.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추격 매도하지 마시고요. 아직 뭐 11시 아직 안 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조정을 줄 걸로 보여요. 조정을 줄 때 매도. 그래서 파운드도 오늘 매도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41이 매도짜리로 좋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자의 저점인 1.4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1.4. 예. 네, 알겠습니다. 1.4까지 보시고 1.41에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빠지면서 1.4053선인데요. 이 가격대 소폭 반등할 시 1.41 라인에 매도적인 접근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대 목표가는요. 1.400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 가격대에서 반등 시 매도적인 접근으로 현재 가격대 접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FX 함께 도와드리면서 호주 달러 저희 유튜브로 질문 주신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렸는데 체결되셨다고 또 피드백을 주셨어요. 일단 손절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겠다고 피드백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파운드까지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FX까지 다양한 전략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리고 여러분께 접수해주신 상담까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